2050년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처럼 인류 문화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70억 명이 살고 있는 지금도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용생물화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전공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인류의 미래에 초록빛의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응용생물 화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분야인 응용생물화학. 응용생물화학은 뿌리 깊은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과의 응용을 통해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어떤 성격의 전공인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어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의 이준호 교수입니다. 저희 응용생물화학부는 그 생물의 다양한 생명 현상을 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주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특성을 잘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GM 식물을 개발하는 이런 그 유전자 변형 식물의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유용한 생물 제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곤충 분야에서는 또 곤충 산업을 목표로 해서 식용곤충을 사육을 한다든지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식물 미생물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식물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 미생물의 현상을 잘 규명을 해서 친환경적인 그 제어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응용생물화학부에 입학한 후 관심사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각 전공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저희 응용생명화학 전공에서는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를 화학적 측면에서 분석 이해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이해하면 이를 계조하여 생물의 특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유전공학적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사막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가뭄에 견디는 특성이 뛰어납니다. 다른 식물들보다 유난히 많은 트리알로즈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유전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일반 식물로 하여금 이런 트리알로즈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하면은 가뭄에 견딜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슈퍼 작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농약 화학 및 독성황 실험실이고요. 농약을 개발하는 거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농약을 치지 않으면서 그 많은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농약이 없으면 그 많은 먹거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병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농약이 살포되어야 합니다. 음식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안전한 수준으로 잔류를 하는지, 농약의 잔류량이 허용 기준을 상회하게 되는지 하회하게 되는지 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용생물학 전공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연관을 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요인 중에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세균 등과 같은 그런 병원성 미생물, 그리고 그 병해충과
작물의 상호작용 관련된 그런 연구를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응용적인 부분까지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빨리 늘어나는 나라에서는 그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병해충 관리를 잘하면 그것만 가지고 또 30% 정도의 수확량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 관련된 학문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생명정보학이나 생물정보학이나 유전체학이나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등이 강조된 그러한 연구 쪽에도 교육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곤충 개통 분류학 연구실이고요. 말 그대로 곤충의 개통과 분류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곤충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털도 세고 생식기도 해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의 형태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는데 다른 여러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곤충이 있는지 알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해충 방제나 아니면은 어느 곤충이 언제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솔직하게 우리 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과를 지원하게 됐는가인 것 같거든? 나는 고등학생 때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잘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우리 과가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아우르는 과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학을 했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비슷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물이랑 화학을 좋아하긴 했어. 근데 아버지가 취미로 농사를 하시거든. 같이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막 나무에 농약도 치고 모르는 비료도 뿌리고 그러시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나 해서 봤더니 우리 과에서 나오더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실제로 와서 본 거랑 약간 다른 점 있지 않았어? 유기화학하고 분자생물학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곤충이랑 갑자기 미생물을 하라니까 뭐지? 싶었다. 근데 화학이랑 생명과학 다 내용 들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좀 더 구체적인 학문을 배운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좀 좋아진 느낌? 우리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진짜 필드로 나가서 뭔가 실습을 하고 막 관찰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 수업 자체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런 데 가기도 하고 검역본부 이런 데 가기도 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전학 갔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걸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분야는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진로에 대한 답변도 얻어볼 수 있고. 나는 저번 여름방학에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단 말이야. 실험과 연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독일의 미넨공대 내년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 학교에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 학부생 입장으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제 슬슬 다들 하게 되잖아. 우리 전공을 졸업하면 어떤 진로가 있을까? 가장 자주 뵐 수 있는 선배님들은 아무래도 실험실을 간 대학원생 분들인 것 같아요. 동창회에 저번에 갔는데 담당해주시는 분이 변리사를 하고 계신 거야. 화학과 생명과학을 좀 배우면서 특허랑 법 쪽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찾아가신 거 보고 되게 놀랐었어. 근데 요즘엔 뭐 구글이나 뭐 삼성, LG 같은 대기업도 농업에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기업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 한번 선배님들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괜찮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명화학부를 1977년에 입학한
김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학부 07학과 박세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원에서 농업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국어학번 이원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상대학교 식물의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의 공부학번 졸업생 장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3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연구원 생활을 약 한 10년 했었고요. 그 연구원 생활 끝나고 또 개발, 영업, 마케팅 그 모든 경력을 거쳐서 대표이사까지 왔습니다. 농약을 개발하고 또 식물 영양에 관련되는 사업들, 즉 화학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분들이 직접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이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세요. 갖고 오시면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고, 제 개인적인 이제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식물에서 엽록체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애기장대를 모델로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진흥청에 입사할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아픈 사람을 돌보며 사는 삶이 물론 되게 가치 있고 중요한 거지만,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삶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식물 병리학에 관한 여러 가지 과목들, 그리고 이제 곤충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리, 생태, 그리고 방제와 같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떨어진 학문들이 아니라 결국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다 연결된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사과랑 배에 어떤 화상병이라는 병이 발생했는데요. 예찰도 하고 이제 방제도 하고 그런 또 이제 사후 처리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농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좀 발생 안 하게 좀 해달라고, 자기 이렇게 하면은 이로 인해서 있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이렇게 자주 이제 한숨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무인헬기를 통해서 그 농약을 뿌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요. 최근에는 드론을 통해서 그 작물 보호를 하는 것도 개발했습니다. 곤충학 분야에서 이제 경상남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래 해충이 가장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게 이제 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응용생물화학부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뭐 곰팡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 두 과가 지향하는 목적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면 작물을 잘 자라게 할 것인가 라는 목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과가 나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농부들이 대부분 논에 안 들어가도 농사를 질 수 있게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립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런 부담들을 줄여주고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노동력은 절감하고 하는 쪽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최소의 에너지로, 최소의 자원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숙제를 푸는 그러한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용생물화학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미래를 이어가는 첨단 산업 분야로서의 경쟁력이 조금이나마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럼 머지않은 시간 응용생물화학 전공자로서 만나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